6월 1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슈퍼위크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드디어 종료가 됩니다.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실 슈퍼위크보다는 내부적인 악재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죠. 세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었는데, 우선 미국 미시건주의 중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승인 여부로 인해서 2차 접종들의 굉장히 높은 변동성, 여기 플러스 공매도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식 카페 발 5개 종목이 하한가가 가게 되었고요. 다행히 바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뭐 유통 물량을 흡수하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임원이 또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을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투자에 대한 심리를 꺾을 수 있는 악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증시가 변동성이 높았고, 그리고 뭐 대형주의 쏠림 현상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한 주 그리고 좀 한 달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았다. 네, 주도주를 잘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주도주가 너무 극소수 업종만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시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 조금 한 다음에 주간 증시로 제가 주도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7월 달에 기준금리 확률이 이번 FOMC에 더 올랐어요. 네, 올해는 4번의 FOMC가 남았는데 7월, 9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11월까지도 50%가 넘기 때문에, 다만 2024년도 1월부터는 이제 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결국에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 요거는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 이상의 금리를 올해까지 유지한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센스를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를 잡고 갔는데도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빠르게 다 내년에 바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뉴욕 증시가 오는 거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수가 또다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예상치를 상회하고 지금 임금 가격도 지금 상승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열된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그럼 5%의 물가에 지금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장기에 고착화 되면은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가는 이 어느 정도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빅테크 업종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 자, 지금 1년 동안의 빅테크, 빅7이라고 하죠. 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인데, 자, 1년 동안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상승률이 안 나는데, 이번 6월달 올해의 상승률로 보면은 모든 종목들을 압도하고 이 종목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이 7개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전체 지수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마감 시장에 상하락 종목이 지금 지수는 연고점 랠리인데, 보통 이제 그러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우세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루는 상승 종목 우위, 하루는 하락 종목 우위로 되면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부양 정책이 과연 국내 시장에 호재가 될 건지 악재가 될 건지도 전망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부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의 소비가 늘 거고, 중국의 소비가 늘면은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죠. 지금 우리나라가 월별 무역 수지가 지금 뭐 6월 달에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죠. 그 적자의 주된 원인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소비가 늘면은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무역 수지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물건 안 삽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차 안 사고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안 사고 이제 애플을 다 사고 있어요. TV도 중국산 제품들을 사고 있죠.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이고, 중국도 우리나라 엄청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래시죠. 좀 억울하죠. 한중일 중에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삽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일본은 일본 제품의 품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싫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제품들을 엄청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쓰지 말자 뭐 이건 아닌데, 그래서 부양책이 결국 좋은 게 아닌가라는 정확하게 이게 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5%에서 3%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3%의 정책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 자본이 또 중국 쪽으로 쏠리게, 최근에 홍콩 지수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탈할 수도 우려도 있다. 요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테마를 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요일마다 주간증시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뭐 안 보시는데 주간증시 왜 이렇게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쁘신가 본데. 자, 1월부터 첫째 주만 잡았습니다.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자, 1월부터 주도주 우리를 보면은, 자, 1월 첫째 주에는 이제 북한이 또 신년 기념으로 미사일 쐈기 때문에 북한 뭐 드론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여기 위험기기 리오프닝 이슈도 굉장히 높았죠. 그때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고, 자, 2월 첫째 주에는 챗 GPT 이슈가 여기에 폭발합니다. 상승률 보이시나요? 챗봇 이슈가 폭발하면서 챗 GPT 관련 테마주가 거의 뭐 1분기를 쓸어 담았다. 메타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챗 GPT 관련 테마주들은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자, 그리고 3월입니다. 이제 첫째 주 대신 두째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립톤 테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를 따라갈 수 있는 뭐 전고체, 폐배터리, 리튬 관련 테마주들도 크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배터리 테마주들이 이제 또 챗 GPT에서 바톤을 3월달에 터치를 받았죠. 그리고 이 바톤 터치가 4월달까지 이어집니다. 네, 4월달까지 리튬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고, 자, 여태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종들은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 외부적인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4월달부터 이제 테마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에코프로가 좀 쉬면서 다른 업종들,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희귀금속이라든가, 이게 중국이 또 히토류 무기화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테마주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분산이 되었죠. 이때 테마가 분산이 되었고, 5월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이 또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서 슬슬 고개를 듭니다. 5월부터. 네, 고개를 들면서 이제 주도주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완전히 반도체 업종들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주차별로 보니까 테마주들의 흐름이 뭐 한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첫째 주만 제가 꼽기 했지만은,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평생만냥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다음 넥스트 레벨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되는 업종들 위주로 시장에서의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은 실적이 다 개판할 겁니다. 2, 3, 4분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 물론 뭐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다음 업종이 뭘까? 그리고 계속적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들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테마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 위주로 좀 잘 보고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 관계 좋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선동하는 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 중국이랑은 별로 안 좋아도 되는데 일본이랑은 나빠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어제도 뭐 계속적으로 신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이틀 연속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도에 62%에서 18%가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똥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를 모든 기업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네,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통용화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점유차는 뭐 점유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 말이 작년에 리비안 뭐 루시드 나올 때도 나왔고, 그 작년에 GM 포드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꿈 같은 소리죠. 이런 것들은 다 모든 리포트는 여러분들 공매도랑 연관돼 있다는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부에서 우리나라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재건 사업 논의했고, 이제 현대건설기 가서 논의했는데 이게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초석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 다음 주 21일입니다. 그래서 재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까지 올려드렸어요. 뭐 저는 대형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뭐 SI 잡아드렸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서 드디어 슈퍼이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 장세, 개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넥스 레벨을 잡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장전 시간 마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또 실적이 괜찮은 종목도 위주로 한번 또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